안녕하세요, 김재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글의 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글의 법칙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어법, 글이 어떤 순서로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정확한 맞춤법,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은, 글은 어떤 정해진 순서와 맞는 맞춤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어법은 하는 사람이 빠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읽거나 듣는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고 혼란이 생기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쓰여진 글은 경제적이고 효율성도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히 호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있다가 예문을 들어서 깊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명사와 지시어는 아주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 문장 안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에 하는 사람, 겪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경우는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주어는 말을 오히려 더 느릿느릿하게 만들고 글이 이상한 군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중 주어를 꼭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시라고 부르는, 우리말로 어찌시라고 부르는 이 부사의 용법도 자칫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뜻이 왜곡이 되거나 또는 읽는 사람이 그 글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시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할 것이다라고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내용의 글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시제가 서로 안에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있었다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앞으로의 일은 있을 예정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간단한 우리 그 시제 사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어법과 맞춤법 중에 중요한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제대로 잘 쓰자는 뜻으로 그래야만 좋다는 뜻의 이 슬로건 안에 담긴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글 표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서 틀렸습니다. 잘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한글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우리 고유의 문자입니다. 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 돼야 됩니다. 말과 글을 통칭하는 것이 국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국어로 바뀌든가 또는 우리 말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문제입니다. 쓸수록. 자, 이게 나왔는데 쓸수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뒤에 호응하는 말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자, 니을수록 이렇게 이어지는 말은 점차 뭔가가 더해지는 점층의 설명이기 때문에 뒤에 더, 더욱, 한껏 이런 부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쓸수록을 오히려 쓰면으로 바꾸면 무난합니다. 자, 또 하나,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한 결과이니까 이 주어의 조사는 가가 아니라 는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닌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 문장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를 빼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니까 우리말을 바르게 쓰면 존중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맞게 충분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을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에다 나는이라는 주어를 중간에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문장은 바뀌어야 맞습니다. 우리 말을 제대로 하자는 어떤 글이 어법에서 틀려져 있으니 이건 모순도 큰 모순인 거죠. 자, 이번에는 어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이런 내용과 함께 맞춤법 또한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맞는 말이 한 가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영어로 비유를 해볼까요? 물을 water라고 합니다. W-A-T-E-R. 자, 그런데 이거를 W-O-T-E-R로 썼다고 쳐요. 물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한글을 쓰면서 어법이 틀려놓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걸 맞다고 우길 수가 없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는 학생들도 이런 문장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많이 맞춤법이 틀려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타났죠. 안 왔지만을 안, 히읗, 왔지만 이렇게 썼거든요. 앞에 안 왔지만은 뭐를 끌어안는다, 포옹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짊어진다는 그런 뜻이고, 니은 히읗은 아니 하였지만은 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으로 써 그랬는데 이거는 써를 쓴다는 것은 이거는 저기 기구격 조사라고 해서 그것이 소재나 도구, 재료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과장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격 조사인 서를 써야 됩니다. 학생으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분명히 서입니다. 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것이 왠지와 왠지의 비슷한 발음 때문에 틀렸는데 아래에 왜인지, 준말 왠지가 맞습니다.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랬을 때 왠지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을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둘 다 발음이 같습니다. 시옷을 써도 니은을 써도 오래 밑에. 자, 그럴 경우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발음 나는 대로?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긴 시간, 오랫동안 이 말을 취하고는 전부 오랜 시간, 오랜 기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 이 역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제나 비슷하죠. 아나운서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바꿔 쓰거나 아니면은 매번 틀리겠습니다. 결제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치르고 삭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계산을 마친 것을 결제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괴간을 올려서 그걸 허락을 받는 일, 그것은 결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을 종결어미라고 그러죠. 마침말. 이럴 때는 요가 아닙니다. 오를 써야 맞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 오와 요를 같이 함께 쓰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삼각형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좀 미심쩍다 싶을 때는 꼭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요즘에는 사전을 들추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타이핑을 할 때 바로 그 동시에 인터넷 접속을 해서 꼭 맞춤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쓰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춤법의 달인이 되려는 방법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줘서 그걸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글인데 우리가 왜 모릅니까? 쉽게 맞춤법에 대한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법인데요.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 자체로서는 크게 틀린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좀 따져야 됩니다. 철수는 영희만큼 똑똑하지 않다 그랬을 때 이게 철수는 영희만큼 똑똑하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똑똑하지 않은 것인지 영희가 똑똑하지 않은 것인지 이 글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수만 덜 똑똑하고 영희는 똑똑하다는 말인지,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희만큼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까 철수는 똑똑하지 못하고 영희는 똑똑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로 쓰거나 또는 반대로 만일 철수 뒤에 조사 도가 붙는다 그러면은 철수도 영희처럼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바꿔야 둘 다 영희와 철수 모두가 똑똑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누가 똑똑한 건지를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분명히 바꿔서 써야 됩니다. 자, 학술 문장에서 신문 기사에서 더러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도내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학자들에게 조사시켰다. 자, 이 말 자체로서 크게 틀린 곳은 없지만은 많이 어색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뭔가를 했다는 대강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도내의 식물이나 동물의 실태를 학자들에게 조사시켰다. 뭐를 조사시켰는지에 안 나왔던 것이 지금 동식물들이 얼마만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도내에 분포하는 물이나 서식하는 동물을, 물이 아니고 식물이죠. 식물이나 서식하는 동물을 학자들에게 조사시켰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거구나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치료 1번 좀 더 짧은 문장으로도 앞에 예문을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자, 예문 3은 학교에서의 수업과 과외의 공부가 그의 생활의 전부였다.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의라는 조사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문장에 혼동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의, 수업과 과외의, 공부가 그의, 생활의, 같은 의라는 조사가 4번을 등장하는데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그에게는 학교 수업과 과외 공부가 생활의 전부였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 설명을 전체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시를 읽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떨어진 낙엽이 잔뜩 쌓인 쓸쓸한 길에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남자.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나 이 문장은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짧으면서도 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낙엽이 쌓인 길에 홀로 서 있는 남자. 자, 이 짧은 말이 위에서 반복되는 같은 말을 썼다고 해서 문학성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짧은 글 안에 문학성 완성이 더 들어있고요. 위의 말들은 군더더기가 붙어서 마치 살이 쪄가지고 뒤룩뒤룩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시간도 좀 가져볼까요? 자기소개서 자주 쓰게 되죠. 이 자소서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글이 되는데 우리가 간혹 잘 못 써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자소서 쓰는 법. 잘 쓰는 방법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여태 자소서를
썼고 앞으로도 쓸 일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잘못 쓰는 글, 환영받지 못하는 글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제출처의 명칭을 내가 기업회사에다 내면서 니은 회사 이름을 썼다. 아, 이거는 뭐 틀려도 많이 틀린 거고 상대로 하여금 성의 없이 보이게 하는 그런 평가를 분명히 받게 합니다. 자, 진부한 형식, 고리타분한 형식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써왔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리고 문장, 단어의 빈약함이 느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몇째로 태어나서 인자한 부모님 아래서 성장하였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저 사람은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자, 내용에서 진지하게 내 뜻을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잘난 체 한다거나 다소 건방진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 장점만 쭉 늘여놓으면 이건 올바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글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타가 많다. 자, 맞춤법하고 오타는 좀 다르죠. 맞춤법은 아예 모르는 글이고 몰라서 틀린 글이고 오타는 타이핑을 잘못해서 틀린 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잘 썼으면 한 번 더 보고 제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했나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오타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의심 가는 내용, 과장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했을까 격에 맞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수필이나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썼다. 이거 역시 쓰는 사람은 편했을지 몰라도 읽는 사람에게는 아유, 이런 성의가 없는 글이 있나? 이런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문법 앞서서 공부를 했죠. 이 어법에 어긋나거나 또는 적절하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용어 절대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친구들끼리 쓰는 인터넷 채팅 용어, 문자 보낼 때 쓰는 이모티콘 비슷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쓴다. 이거는 품위를 뚝 떨어뜨리는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의 글인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을 베낀 듯한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지나치게 화장만 덕지덕지한 화려한 것도 의심을 받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글이 잘 쓴 글이냐. 만일 이런 문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최고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몇 가지를 볼까요? 악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나쁜 사람을 악마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요광뚜껑으로 물을 떠마신 기분이었다.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안선의 바위는 베토벤처럼 귀가 먹었다. 이 얼마나 멋진 문학적 표현입니까? 베토벤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대꾸를 하지 않는 바위를 베토벤 귀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사랑엔 계산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다. 돌아가신 대여류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쓰신 글에 나옵니다. 그 사람 얼굴 흉터로 봐서 의사가 아닌 구두 수성공이 꿰맨 것이 틀림없다. 서투른 어떤 수술의 흔적을 보고 의사가 아닌 의술이 낮은 사람을 칭한 말인데 이건 소설가 이회수 선생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비가 꽃을 찾고 있다. 둘로 접은 러브레터가 꽃밭에 번지를 찾고 있다. 자기가 갈 곳을 찾고 있다. 이런 말 표현을 우리가 글을 쓰면 쓸수록 오늘 공부한 이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충분히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